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류 마인드 향상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물류 지능 지수를 높여라 입니다. 사람의 그 능력을 평가할 때는 IQ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지능 지수. 그렇지만 이제 각 기업에서는 요즘 IQ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EQ라고 해서 감성 지수도 본다는 것입니다. 감성 지수는 인간의 감성, 이것을 통해서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사회관계가 어떻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SQ라 해서 영성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조 마인드를 이제 평가할 때 쓰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LQ 지수란 것은 특별히 물류 책에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한 15년 전에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하나의 용어입니다. LQ 지수는 바로 로지스틱스 코션트, 물류 지능 지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매길 수 있겠습니다. 이 바로 이제 물류 지능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물류에 적합한 인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류 마인드, 또 물류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물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영업부나 총무부, 개발부 뭐 이런 부서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반면에 이제 물류는 좀 아무래도 이제 밀려나는 어떤 그런 인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회사를 경영하는 CEO는 반드시 물류 전문가가 돼야 되고 물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류는 이제 눈에 보이질 않는 수면 밑에 있는 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빙산과 같은 것이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를 잘 하면은 기업은 성공으로 나갈 것이며, 또 물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기업은 바로 실패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로지스틱스 지수, 물류 지수가 높은 사람이 물류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물류 지수가 높은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를 보는 합리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류는 이제 여러 공정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는 그 공정에서 바로 물류의 목적인 물류 서비스와 물류 비용의 절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물류 서비스와 물류 비용은 이율 배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물류 서비스를 높이려고 하는데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버리면 또 이건 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기업에서 물류 비용을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물류 서비스가 엉망이 되어버리면 이것 또한 물류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가는 바로 이런 물류 서비스와 물류 비용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류 시스템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류는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업무가 돌아갑니다. 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업무는 반드시 물류 시스템화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빨리 하고 이제 오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물류의 생산성을 높여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이 또 이 시스템화로 인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물류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물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리정돈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은 단순한 물류 창고를 청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리정돈은 물류에서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 전에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 롯데 이런 데서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배운 기술이 뭐냐면은 바로 이 OS 운동, 즉 도요다의 정리정돈 기술을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도요다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지금도 정리정돈의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리정돈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질 않지만은 이 정리정돈의 기술은 바로 물류에서 정리정돈만 잘해도 물류센터는 50%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정돈을 일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의 기업의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물류 서비스 향상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류 서비스의 핵심은 바로 적기정량이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제품을 정확히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물류 서비스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물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류 비용 절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매출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겠지만은 물류 비용을 절감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에서 물류 비용의 절감은 제3의 이윤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류 비용을 절감해서 기업의 이윤을 높여가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물류 프로세스는 입하, 입고, 보관, 또 출고, 출하 이와 같은 어떤 흐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프로세스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도록 또 물류 관리자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SCM이라는 측면에서는 프로세스와 프로세서 사이에 있는 그러한 결함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물류를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물류 벤치마킹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류 벤치마킹은 왜 필요하냐? 물류는 끊임없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류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벤치마킹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벤치마킹은 우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통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와 틀린 업종, 타 업종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일본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벤치마킹해서 또 영업에 또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벤치마킹 마인드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이제 7가지의 물류 지수가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가지의 마인드를 잘 갖춘 사람이 바로 물류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물류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그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